틀린 것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조합은 등록 없이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고, 모델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유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하면 돼요. 신고해야 한다. 4번 지워버리고, 전에 있었던 건데 없어진 거 되도록 안 나와요. 괜히 봐봐야 정신만 없어서 지워버리고. 이게 있는가 없는가는 이거 공부한 거 가지고 찾는 겁니다. 여기 조합 4가지 가지고, 이거 아닌 것들은 없는 거예요. 시공자 공사계약 체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비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뭐 하나 외우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 정비법에서 공부한 것들은 정비법 생각하셔가지고 비슷한 게 있으면 유추해서 그냥 찾는 거고,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어요. 정비법에서 조금 더 그 총회에 관련된 것들 좀 더 자세히 다뤘고, 주택법은 이거 말고도 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조합 총회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 안 해요. 근데 아까 100분의 20은 나온 김에 창립총회 해산은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해산까지 공부한 거예요. 조합원에 관해서 틀린 것은 조합원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 조합원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조합원, 본래 조합원으로서의 가입 자격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습니다. 잠깐 다른 곳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이탈해서 주민등록을 따로 했어요. 세대주를 잠깐 상실할 수 있죠.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런 정당한 사정을 인정할 때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조합 설립과 후에 조합원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가 안 됐어요. 그럼 조합원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예정 세대수가 원래 300세대라서 150명 모집했는데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400세대가 됐어요. 50%가 안 되고 있죠. 현재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에 모집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가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 기준이 아니고 처음 조합 설립과 신청일 기준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될 수 있어요. 상속받는 사람은 상관없고. 그래서 조합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죠? 지역주택조합원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하나 가진 경우 될 수 있죠? 물론 무주택은 당연히 되겠죠. 직장도 그렇고요. 지역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처음 조합 설립과 신청하게 됐죠. 이곳이 만약에 투기 가을 지을 때는 조합 설립과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이 무주택이라든가 또는 85야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요건의 이제 종료점은 입주 가능일까지인데, 종료점은 여러분들 기억은 꼭 못하더라도 조합 설립과 신청일로부터 85 하나 가진 사람만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사용 검사 받으면 입주할 수 있죠. 사용검사는 공사 완료 후, 완료 전에도 공사가 끝난 그런 구간별로 또는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사용검사 전에도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검사 받으면 사업 주체가 이제 이게 사용검사 받은 주택에 대해서 건축물은 보존 등기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하죠.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 입주 가능일.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부터 만약에 이게 8월 20일이다. 그럼 이제 8월 20일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같은 날짜 되겠죠. 잔금 치르고 입주하면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때까지 85야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무주택도 되고요. 당연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 5번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면 이건 뭐 머릿속에 지워 상관없습니다는.
사업계획 승인은 불특정한 사람에게, 추상적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은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조합원 추가 모집. 조합이 구성원이 확정이 돼야 되니까. 변경이가 신청. 4번은 꼭 알아셔야 되겠고, 5번은 좀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몰라도 돼요. 지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70점만 받고 싶다. 지워 상관없어요. 85점이 목표다. 그래 지워 상관없어요. 크게 문제 안 돼요. 자, 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추가 모집되는 사람이 만약에 해서 8월 1일 날 추가 모집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7월 5일 날 했다. 그럼 그 자격 요건, 무주택이거나 85의 혜택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갖추고 있으면 안 되고, 언제? 이 7월 5일부터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 교체하거나 추가 모집할 수 있다는 거죠. 7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지역조합이에요. 해당 서류가 아닌 것은 조합장 선출 동의서. 3번.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이게 법인이라면 정관이라고 하는 거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규약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창립총회 개최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잖아요. 그럼 조합장이 선출되면 그 동의서 제출하고, 여기서 창립총회에서 정관, 법인이라면, 법인이 아니니까 규약 또 확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전부 앞으로 이걸 지키겠다. 여기 이제 권리관계에 대한 배분 문제도 다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나는 무주택자다. 해당 지역에 6개월 거주했다. 이런 거 확인하는 서류 있어야 되겠죠? 이거 다 심사해서 인가해 주는 겁니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금 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8.15 15% 소유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들어가겠죠, 이게.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 이건 해산할 때 필요한 거죠. 정산 해산할 때 하는 거죠.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찾아야 돼요. 그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것들. 이건. 8번.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이제 전에는 7번 같은 문제를 지역조합인데 이제 3분의 2 이상의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결의서 이래가지고 모델 조합하고 서로 뒤집기만 됐는데, 이제 전혀 엉터리 한 것도 왜 가끔 내기도 해야지. 8번. 증축형 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은 창립총회 있어야 돼요. 조합장, 조합 규약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근데 증축형이니까 사용검사 후 15년 지났음을 증명한 서류가 필요하겠네요. 10년 갖고 안 되겠죠? 15년. 당연히 조합이니까 조합은 명부 있어야 될 것이고, 해당 주택 소재지 100분의 80% 토지 사용 승낙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근데 이제 2번은 아직은 법이 개정이 안 돼 있지만, 이건 이제 조합 규약 그러면 조합 정관 그래야 돼요. 왜? 모델 조합은 지금 뭐다? 모델 조합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법인이거든, 법인.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합 정관 그래야 돼요. 정관을 바꿔도 돼요. 2번 지문 정관 이렇게. 법 규정은 아직 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이 세밀하게 정관이 맞아요. 이제 왜 말하면 이 정관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그래 뭘 해야 성립한다? 등기를 해야 성립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분명히 개의 주체를 알리기 위해서 정비사업조합처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돼요. 무슨 지구 무슨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란 말 꼭 써야 돼요. 전에 정비사업만 그 말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에도 그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9번 매도 청구 옳은 것은, 매도 청구권, 여기 주택건설 대지를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주택건설 대지 다 확보 못해도 몇 퍼센트? 80%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무엇의 대상이 될 때?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매도 청구권에 의해서 이것을 다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지한방은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왜? 수용 등에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용 권한만 있어도 되고, 매도 청구의 대상일 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럼 매도 청구권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80% 확보했다 하면은 여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이내 사람에 대해서만, 몇 년 내의 사람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10년. 10년 그 이전부터 소유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년 안 된 사람이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95%까지 확보했다, 만약에. 그럴 때는 소유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다짜고짜 뺏어와요. 협의를 먼저 해요. 협의한다고 했죠? 협의해야 돼요. 협의.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가 안 되면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시가. 여기에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도 청구권에서 이 대지가 확보되면 착공을 하겠죠, 이제. 그리고 이거 완성이 안 돼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매도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걸 확인하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착공을 하려면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가로 받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매도 청구하고 직접 관련된 거 아니지만 지금도 이제 사랑 제류계도 그 이제 보상금 받으려고 그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지. 비워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송을 하겠죠. 1심에서 이겼어요. 이건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10억 지급해라 했어요. 그럼 1심 승소 판결만 있어도 착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건 확실한 거예요. 이것만 바뀔 수가 있어요. 10억 이거. 이건 바뀔 수도 있어요. 대법원 가면. 근데 이건 이제 승소 확정 판결이 있으면 착공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안 돼요. 사업을 못 해요. 그러면. 그래서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착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도 청구 내용이 나왔습니다. 얼마 이상 협의해야 된다고요? 3개월. 이거 좀 옛날에 춘3월이라고 했어요. 춘3월. 왜 춘3월이라고 그래요? 3월부터 봄이 되니까 봄춘자. 왜 3월이에요? 근데 5월이 아니고 음력 3월이니까. 춘3월이 되면 아파트 단지에도 매화꽃이 피고 막 그래요. 매화꽃이 피고 3월. 매도 청구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요? 3개월. 이거 숫자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공부한 사람도 헷갈려요. 또 언제. 깜빡깜할 수 있으니까. 주택단지에도 매화 같은 거 많이 심어요. 매화는 언제 펴요? 3월. 춘3월에 핍니다. 아닌가? 겨울에 피나? 3월. 매도 청구 3개월. 1번.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인 경우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틀렸고. 매도 청구는 60일이 아니고 몇 개월? 매화니까 3개월. 협의해야 된다. 몇 퍼센트 이상일 때는 모두 현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95%. 80% 확보한 경우에는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10년 이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4번은 맞네요.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10번.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또는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너 참 기특하구나 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1.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들었고 용적률 완화할 수 있어요. 용적률. 건폐율 아니고. 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다. 상업지역 같은 데서 건폐율 완화해 주면 큰일 나요. 너무 좁으니까. 뭘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임대주택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 완화한 경우에 사업지체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60% 이하에서. 60%까지. 그러니까 완화된 거, 내가 사업하는 곳이 전부가 아니고 용적률이 만약에 1000인데 1200으로 완화해줬다. 그럼 200만큼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지 면적에 200을 해서 막 얼마 제곱미터 나오게 되면 그 면적에서 전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까지? 60%까지. 최고 60%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돼요. 사업 주체는 용적률, 정비법은 이제 70%인데 여기 60%예요.
사업체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가지려는 게 아니고 인수자에게 공급하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국가가 우선이다, 지자체가 우선이다. 지자체. 근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해요. 정비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여기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사업 주체가 임대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임대택의 부속 토지의 공급 가격은 공시지가다. 맞아, 틀려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준만 제가 몇 개만 딱 정해준 거예요. 60% 강의하지도 않았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했지만 내가 하라는 게 있어요. 공부하라는 거. 그것만 가져가서 시험 확률을 60%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용적률 완화라는 말이 있으면 땅을 우리한테 준 거나 똑같다고 했잖아요. 용적률 완화했으니까. 그래서 부속토지는 어떻게 한다? 땅을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그것만 찾아라고 했잖아요. 공시지가, 감정가격 이런 거 외우지 말고. 다 틀린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계산법이 있는데 그건 공부할 필요 없고. 부속토지는 어떻게 한다? 기부치라. 근데 설문이나 지문에 용적률 완화한 말이 없어요. 만약에 없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만약에 그때 부속토지를 기부치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렸고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하나는 기부채납이고 하나는 기부채납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은 기부채납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시험에서 용적률 완화하는 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찾으라는 거지. 안 나와서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그렇게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요령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용적률 완화 지금 1번에 있죠. 그러면은 4번에 공시지가, 감정가격, 무슨 부속토지, 불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런 가격 이런 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기부채납. 그리고 공급하는 주택은 내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어요? 공개 추첨해야 돼요. 공개 추첨하도록 한다. 공개 추첨. 그래서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에 공급하는 임대택의 선정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 그냥 공개 추첨만 보세요. 앞에 보지 말고.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두 개 다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걸 공개 추첨. 일반 사업체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 이렇게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령 말한 거 가지고 찾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10번 같은 거 내가 60% 확률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60% 이상이 된다는 거지 문제가 어떤 아주 까다롭게 나왔을 때는 60이 안 될 수 있어요.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1번에서 이제 그 주택외기시설물 이런 말이 나왔던 임대주택 건설이든 이걸 용적률 완화라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서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까지 공부하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공부하면 다른 거 놓치니까 근데 60%는 뭔지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요. 숫자 까먹어도 돼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자에 공급하는데 국장 나오면 틀려요. 정비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주택법은 시도지사예요. 그것도 구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려우니까. 여기는 그걸 틀린 걸 했지만 무시하고 그거 다 하려면 더 어려우니까. 근데 국장이 우선 인수해야 된다. 한국공사가 우선 인수해야 된다. 이 취지는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국가가 우선이냐 지자체가 우선이냐 이게 틀가지고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어떤 취지로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걸 맨날 이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 얘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 안 하니까. 근데 국가와 지자체일 땐 누가 우선한다? 지자체가 우선한다. 이거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공개 추첨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뽑아서 줘야 돼요. 공개 추첨해야 되죠. 공짜로 받은 건데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내가 부실하게 지어가지고 주면 안 되니까 공개 추첨한다. 그 취지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걸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4가지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외우면은 외워지겠어요? 틀어져가지고 외우지도 않아요. 다 헷갈려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말한 것은 공통적인 내용들이니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복하다 보면. 5번은 맞습니다. 11번. 틀린 것은 지역조합은 조합 설립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역시 10번 문제도 그 보통의 틀에서 안 나왔는데 29회 때 나왔던 거예요. 꽤 어려웠죠, 그것도.
그것도 그 밑에 29였던데. 사업계획 승인.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근데 이제 조합이 자기들이 해산 결정하는 것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 3년 동안 하면 해산할지 말지 총회를 하는 거고. 2년 동안 하라는 것은 우리 법에 이제 규정이 있고. 사업 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면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경매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이게 최근에 나왔고 뭐 몇 해 전에 나왔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유를 말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착공 5년. 공급을 냈을 때는 이제 나머지 공사하고는 2년 안에 하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았어요.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2년 동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축물 건축은 우리 개인의 영역이지만 주택건설 사업은 순전히 개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국민들의 주택 보급이라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놓아둬서 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살려서 남에게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사업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을 아주 강조했는데 이것도 이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를 기억을 하고 강조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시험에 이거 보면 문제집에 뭐 쓸데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막 자꾸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조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어떤 주체가 있으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꼭 알아야 될 거 알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기억은 못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제안했을 때 비용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주 그런 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꾸 말하는 겁니다. 하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런데 이 경우에 분양 보증이 있어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안 된다. 안 돼요. 분양 보증기관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착공하려면 취소할 수 있다. 경매 공매로 소유권 상실했다. 부도 파산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취소하게 할 수 있다. 분양 보증 있으면 안 돼요. 여기도 5년 동안 착공하려 했는데 공급의 경우에 나머지 공사를 2년 동안 착공 안 하고 있어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공 이미 했잖아요. 하나 했어요. 나머지만. 거기까지 공부 정리를 하셔야 돼요. 3번이 답이고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경우에 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소유권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죠. 주택조합은 승인받은 종사비의 10%를 감액하는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것은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10%로 용서될 때가 좀 많은데 조합은 안 돼요. 국지 한박은 20%까지 용서가 돼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그 불행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역시 불행이 있고 그게 아니어도 3번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불행이 있는 걸 또 공부 나왔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9회 때 특히 어려웠고 불행은 많이 됐어요. 이제 근데 3번을 찾아야 돼요. 3번을 못 찾으면 틀려야 돼요. 내가 3번 못 찾아서 5번 찍었어요. 틀려야 돼요. 5번을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5번마다 5번에 있으면 다 공부를 또 더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럼 국제 한방은 20%인데 그럼 20%또 외워야 되죠. 어디 있는가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못 찾아요. 할 때. 그걸 다시 사업 주체가 있을 때 못 찾아요. 한국공사가 있을 때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 그러더라. 근데 3번 같은 것들은 거듭해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아니라도 뭐 내년에 나올 수 있고 그럼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이제. 이치를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번은 안 본다. 그럼 한국공사는 20% 이거 왜 하나 외워가지고 도움이 되냐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 불행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극히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외우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5번 지문은 어때요? 지운다. 보지 말고. 12번 틀린 것은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주택단지는 그게 있죠. 전체가 600 이상일 때 공급을 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한국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가 보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너무 지나친 기반시설 설치를 기반시설의 기부 채널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저는 이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그 해석상으로 가능했는데 법적 근거를 요즘엔 자꾸 명확히 막 해요.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면서 이런 말도 달아놨어요, 이제. 근데 4번 같은 말은 없어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당연한 거거든. 근데 법에다 그냥 해놨는데 뭐 있으나 없으나 당연한 거고. 사업계획 승인을 그러니까 3번 4번 안 읽어도 돼요. 따로 여러분들 혼자 볼 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요거 이제 좀 기간이 길어요. 60일 맞아요. 60일 내 사업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서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이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15일 아니고 6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강의 잘 안 해요. 공부한 분이 또 우리 틀려요. 이제. 그죠? 지금 공부 15일 하시면 공부를 좀 했을 거예요. 왜 헷갈려? 못 외워 이런 것들은. 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막토막 외운 것들은 지식이 안 된다고 내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토막토막이지만 꼭 공부해야 될 것들은 비교 정리를 자꾸 해주거나 외울 수 있도록 뭔가 팁을 주는 거예요. 팁을 안 주는 것들은 그냥 읽어보고 말아라.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비교해서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은 비교 정리를 좀 몇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것들은 일반 강의 때 하는 것도 있고 뭐 특강 때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13번 옳은 것은 한국공사가 10만 서울 A구에서 대지 면적 10만의 50호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옥은 50이니까 사업계획 승인 맞아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받아요. 뭐 10만이니까 만약에 한국공사 아니면 서울시장 10만 미만도 어차피 서울시장인데 한국공사니까 서울시장. 비광역시 시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을 위해서 또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은 50호 한옥 건설할 때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국장.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역은 얼마 이상인 곳에서? 330만 이상에서 국장이 고시할 수 있다. 국장. 1번이고요. 14번 틀린 것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주체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별을 할 수 있다 나오면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진입도로 개설해라. 진입도로 개설해라. 진입도로 개설해라. 조건을 붙였어요. 공사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그때 이제 만약 얘가 조건을 이행 안 했어요. 얘는 개설했어요. 그럼 이것만 사용검사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별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데 조건하고 이제 이게 조건이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여기 진입도는 원래 있어 그냥. 공사 다 안 끝났어요. 이건 공사 다 끝났을 때 말하는 거고 공사 안 끝났어요. 얘만 공사 끝났어요. 그럼 얘만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동별로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없이. 아까 사용검사는 공사 끝났는데 아까 조건 이행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그냥 여러분들 구별하지 마시고 자 동별로 사용검사 동별로 임시사용 받을 수 있다. 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군데 나오니까 공부를 또 많이 한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왜 여기도 이 동별이 있고 여기 동별이지? 사용검사 사용 승인 임시사용 승인 나오는데 나올 수가 있는데 구분을 해서 지금 설명한 거야.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분들은 뭐 그냥 동별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마시고 지금 말한 것은 무시하십시오. 2번 사업주체가 파산이네 부도 파산. 그럼 이제 시공보증자가 있으면 시공보증자가 없으면 입주예증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3번 공구별로 한 경우에는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제 사용검사를 해야 되고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상주택이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는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15번 틀린 것은 주거전용 단독택인 한옥 50호 이상인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50호 맞네요. 한옥.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 이상일 때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고 공사 착수기간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을 때는 규모가 크니까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조금 전에 말한 기반시설을 도로 같은 걸 진입도를 개설함에 따라서 아니면 옆에 공원을 조성함에 따라서 공사 착수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 내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몇 년? 1년.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2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건축 신고를 했어요. 1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다 연장은 1년. 건축이든 여기든. 그 내용은 약간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1년 마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간 공동주택 20, 도시형은 30. 괄호 안에 조그마한 괄호 또 하나 있는데 시험에 그렇게는 안 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괄호 하나 있는 것도 정신없는데 괄호 안에 또 하나 있어요. 그 원룸형에 85초가 하나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3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 말인데 그냥 도시형은 30개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국장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 대여 등을 한 때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농지전용 허가 받은 자가 공사 중지 명령 등 조치 명령을 위반했다.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규제를 필수인 것이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했다. 비슷하게 얘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등록 말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아요. 퇴임한 임원이 관여한 과거 행위 효력을 잃지 않아요. 효력 잃지 않는 것이 세 군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말소에 해당된 등록사업자는 청문시까지 등록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영업정지 6개월로 한다.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영업정지 6개월도 모르겠는데 그냥 만약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는 뭐 한다 이것도 강의를 안 하는데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말소에 해당한 등록 사업자가 청문시까지 등록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한 서류를 제출할 때 요건도 얼마나 복잡해요. 안 한다. 지워버리고. 2번 틀린 것은 한국공사인 경우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2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이 둘을 공동사업체로 본다. 주택조합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이제 공공사업자하고도 공동을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공사 얘네들하고도. 고용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맞고.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하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아니에요. 그냥 등록을 말소해야 돼요. 영업정지가 아니에요. 등록이 없어져 버려요. 등록 말소. 다음 페이지 3번은 지워버리고 보지 말고. 지문이 공부 이렇게 읽을 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네요. 4번 옳은 것은 주택 공급을 공급받기 위해서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하면 돼요? 신고해야 된다. 신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를 신고해야 된다고 되지만 신고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인가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그런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좀 전에 제가 강조하면서 왜 그런가 취지까지 하는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를 제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틀렸는데
어떤 이제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가입 알선 같은 거 이제 발기인이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안 하고 남한테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해주는 사람 등록사업자 얘네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자기가 공동으로 하는 등록사업자한테 맡겨도 상관없어요. 아무한테 맡겨도 돼요. 중개업자한테 맡겨도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조합원 가입 알선 같은 할 수 있어요. 중개업자라든가 이제 정부의 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든가 한 게 있는데 신탁업자라든가 있는데 다 할 필요 없고 그냥 등록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문장에서도 벌써 틀렸다. 물론 이걸 논리적으로 찾는 건 여러분 불가능하지만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를 제한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 등록사업자를 제한 자는 아무나 다 되는 거야? 그냥 이제 만약에 이게 맞는 말이라면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에게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혹시 맞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 아닌 자에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얘 아닌 자 아무나 다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등록사업자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제도 있구나 하는 정도. 3번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는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된다. 또 취소할 수 있다라서 틀렸는데 해야 된다가 아니고 명령 처분 위반할 때 취소할 수 있다는데 근데 이것도 무시. 내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꼭 강조하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런 것도 무시합시다. 4번 주택조합과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아무도 안 돼요. 이것은 AI가 아니고서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AI도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어. 그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해석이 잘못될 수 있는데 기억할 수 없어요.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규칙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귀책 사유, 그럼 배상, 손해배상. 귀책 사유가 뭐예요? 책임질 사유 말하는 거예요.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책임진다. 너무 당연하죠. 리모델링 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되고 아니에요. 구성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이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증축자금 하려는 거지. 그냥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국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 조합의 경우에도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이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기억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것은 내가 말했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기억할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앞에는 앞에서 뒤에 있는 후문은 기억하지 말고 이런 거 자꾸 내면 안 되는 게 문제에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기기적으로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천 개의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그걸 기억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앞에 있는 거 이건 앞에 있는 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 여기 주택 왜 건설했어요? 이걸 뭐 넓은 의미로 구성을 위해서 했다고 쳐요. 이 사람 이거 쓰기 위한 거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구성을 위한다는 말 자체가 이거 분양해서 이거 쓰니까 얘를 위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도 맞다고 쳐. 근데 얘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분양 해서 증축자금 쓰는 거죠. 앞에 그건 아셔야 돼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분양하는 일반 분양. 자, 5번 옳은 것은 인가받아 설립한 리모델링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모델 조합은 50% 조합원이 있어야 된다. 다 틀렸고. 모델 조합은 몇 명이로 틀려서 리모델링 조합 그런 거 없어요. 모델 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틀렸고 4번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그리고 실제 시험은 리모델링 조합은 구성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이 말 안 써요. 그냥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세대수 증가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돼요. 그런 것들 구성을 위하여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썼는데 그 말 실제는 좀 세련되려면 그 말이 빠지는 게 좀 세련된 문장인데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택 공급받게 한 직장조합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6번 틀린 것은 1. 등록사업자가 시공도 해요. 시공 책임도 져야 되고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되고 맞고 조합은 공동사업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좀 전에 봤죠. 나올 만한 지문은 그렇게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시험에서 답이 될 만한 지문은 아닌데 몇 개 했네. 단지 전체 조합 설립할 때 단지 전체 구분수와 의결권 3분의 2, 각 동별 과반수. 어느 동만 하면 해당 동의 3분의 2.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이제 신청 의무고, 난 신청을 근데 했는데 3년 동안 못 받으면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3분의 2가 찬성하면 해산되는 거였지. 그래도 야, 우리 못 받았지만 사업 계속하자. 돈을 좀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을 계속하자 하면 사업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해서 3년 됐다고 해산되는 건 아니에요. 해산 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거짓이나 과장의 방법으로 조합을 알선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규칙 사유로 입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5번 같은 질문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다른 데도 안 나오죠. 너무 뻔한 거 아니고? 신의에 따라도 거짓말 해야지 말고 책임 있으면 책임지고. 안 나오겠죠. 어떤 너무 뻔해서. 7번 조합 옳지 않은 것은,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근데 3년 동안 못 받으면 해산 결정할 수 있다고 있고. 2번 지역조합, 직장조합 설립 변경, 해산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지역 직장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건설 대지 얼마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돼요. 조합이 설립되면 독립한 거잖아. 독립. 얼마 이상? 독립. 언제 독립했어 우리나라? 몇 퍼센트 이상 상로 사용 승낙서 있어야 돼요? 80%. 소유권 몇 퍼센트? 15%.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읽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안 되잖아. 이렇게 문장 살짝 바꾸니까 같은 말인데도 못 찾잖아요. 80% 이상의 토지 상로 승낙서야 돼. 그리고 변경 해산할 때는 80% 이거 필요 없어요. 처음에 설립인가 받을 때 필요한 거지. 해산하는데 뭐 처음 받았으면 끝났죠 이제. 변경 해산은 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숫자 자체가 틀렸고. 공동으로 사올 때 됐고 3번은. 4번 그동 3분의 2. 5번 이제 인가받기에서는 전원이 연명한, 그러니까 쭉 연달아서 이름 쓰는 게 연명이라는 거죠. 연명한 조합 규약. 8번 옳은 것은 모델 조합 예정세수 50% 조합 필요 없어요. 그냥 3분의 2가 찬성하면 돼요. 결의하면 돼요. 모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맞죠? 이 사람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언제까지? 전까지 할 수 있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은 자, 조합원 자격요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합원 추가 모집되는 자와 결혼 발생에 따라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아니고 언제? 그렇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처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앞에는 이제 근데 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말만 이렇게만 알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인가받아 설립된 이 말을 하면 돼. 그 지워버려. 인가받아 설립된 이 말 지워버려.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안 해도 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조합 설립인가 이제 리모델링 허가 받으려면 얼마가 찬성이 필요하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할 때 3분의 2고 허가 받으려면 75%. 반대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리모델링 허가 결의 요건을 충족한 조합은 리모델링 허가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에도 그렇게 해석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법이 약간 해석에 따라서 모호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이렇게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반대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번 남아서는 이거 아직 지금 허가에 대한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표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지우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것까지 몰라도 해. 그냥 리모델링은
허가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들은. 9번. 11번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9번. 매도 청구 옳은 것은 국가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건설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50%. 이거 할 때는 똑같이 같이 외워버려야 돼요. 채비지 몇 퍼센트? 50%. 그렇게. 지자체는 그가 여기다 칠판에다 또 간단히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통째로 자꾸 봐야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대지를 소유해야 된다. 아니다. 사용권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제한방은 이것도 필요 없다. 80% 있고 매도 청구 대상일 때는 또 이러한 요건이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주택건설대지 확보 요건이었어요. 이 주택건설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한방은 뭐 할 수 있다? 국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조합 같은 거 토지 소유 안 돼요. 공공사업지만 되는 거예요. 국제한방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민택 건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비지 몇 퍼센트까지 요구할 수 있다? 50%. 감정가격을 하는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조성 원가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조합주택을 건설하려는 자.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를 얼마 이상 건설하는 자. 지금 50% 이상 건설하는 자. 너희들은 기특하니 내가 가진 땅을 너한테 경제입 전환시키고 우선 매각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 주택을 대지를 매각 또는 임차했어요. 그럼 매수와 임차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도 아니에요. 준비 다 가지고 있다가 이거 매수하면 2년 안에 사업에 착수를 해야 돼요. 다쳐서. 국공유지 매각도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매각하겠죠. 준비된 자들에게. 아무한테는 안 하겠죠. 안 하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그걸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 2년 또 나왔어요. 조합 2년 언제 나왔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조합은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한 날부터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뒷말은 살짝 몰라세요. 사업 이거 말해야 돼요. 2년. 근데 해산은 몇 년 동안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3년 동안 못 받으면 해산 결정을 내부적으로 해산할지 말지를 결의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은 이제. 자 보겠습니다. 1번은 틀렸고 그래서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할 때 조합주택 건설을 위해서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지자체로부터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우선 매수한 자 1번 같은 경우죠. 우선 매수한 자는 얼마 이내에 해당 주택 건설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해야 돼요? 2년 안에 판매할 수 있다. 이걸 2년이라고 고쳐도 사실은 틀린 말에 엄격하게 따지면 주택 건설 사업하거나 대지 조성 사업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3년이니까 뒤에 말 상관없이 틀렸어요. 그냥 국민용지로 사용해서 채비지 우선 매각 신청할 때 채비지 총면적이 몇십 퍼센트? 50%라고 읽어주세요. 제가 계속 할 때 제가 말한 대로 읽어주세요. 실제 시험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도 익숙한 게 좋아요. 좀이라도.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임대택 용지는 이거보다 싸게 할 수 있다. 조성원가를 모르더라도 이거보다 싸게 할 수 있다. 공시가라고 틀리게 안 내요. 임대택을 공시가 이렇게 틀리게 안 해요. 그냥. 조성원가 싸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야 할 것은 제가 편하게 하라고 그러고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되는 거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 되고 그랬더니 조성원가 이런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나중에 까먹고 부담돼요. 공시가로 나오거나 이러지 않을 거니까 무시하고 감정가격이 원칙인데 임대택은 보니까 좀 더 싸게 할 수 있다. 주택조합 틀린 것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 모집할 때 대지 얼마 이상 사용권은 있어야 돼요? 얼마? 잘 보세요.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얼마? 50%. 신고하고 공개 모집. 이제 나중에 조합원 모집해서
설립인가 받을 때는 더 추가로 80% 815가 필요한 거고, 처음에 조합원 모집할 때는 50%만 있으면 모집을 할 수 있는 거고, 모집. 전에 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모집해가지고 여기서 아파트 만들 건데요. 조합원 가입하면 5억짜리 아파트 3억 5천이면 받을 수 있어요. 거저입니다, 거저입니다 해가지고 모집하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그래도 사용권은 50%는 확보해놓고 조합원을 꼬시라 이거예요. 준비는 조금이라도 해놓고. 그게 얼마요? 50%. 설립인가 받으려면 80%.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100%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이게 모집할 때는 그 중심이 되어서 나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발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조합이 만들어지면 임원이 될 거예요, 이제.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 중에 임원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당연하고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은 자는 이거는 이제 조합 모집이 아니에요. 인가죠? 인가. 조합 설립이니까 독립. 언제? 8.15. 발을 10%, 소유권 15%. 그 뒤에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는 그렇지 않다 했는데, 그때는 뭐 그 요건을 이미 변경할 때는 이미 갖춘 것을 변경하는 거고, 해산할 때는 뭐 그걸 따질 필요 없이 뭐 해산하면 되는 건데, 그 문장은 보지 마시고 뒤에 안 봐도 돼요. 다만하는 것은 이해 안 해도 돼요. 조합설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 결정해야 된다. 얼마까지죠? 3년이죠? 3년. 11부까지 보고 10분 치겠습니다. 사용검사 승인 공고별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고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아는 경우에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파산이면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체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도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 승인 대상 공동택은 세대별로 할 수도 있다. 재미는 좀 없네, 문제가. 자, 10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